다음 문제 1036 나랑 같이 볼 건데 이제는 거속시 문제도 xy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함수 풀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집에서 국립공원까지. 그러면 거속시 문제는 일단 단위 통일을 먼저 해줘야 되고 이미지로 그리면 조건이 좀 잘 보이니까 그림 그리면 좋고. 그러면 일단 300km고 우리가 단위 통일할 때는 속력의 단위로 좀 맞춰주면 계산 좀 편리하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단위는 거리는 킬로미터, 시간은 아워, 시로 맞춰. 그러면 일단 집, 공원, 거리가 300. 그런데 자동차로 70km로 가고 있대. 그러면 우리는 거리는 뭐 곱하기 뭐지?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속력이 70이니까 70. 시간은 몇 시간 움직이는지 알아보라. 모르지. 그래서 x에 70x. 그러면 가고 있으니까 x분을 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가 70x 거리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출발한 지 3시간 후에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는 70x라는 x의 원인에 따라 남은 거리가 되는 y를 남은 거리로 정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70x 가면은 남은 거리는 y. 그럼 이제 xy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남은 거리는 전체 거리에서 간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관계식으로. 그러면 3시간 후에 남은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현재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시간으로 적었지. 그러면 x가 3시간 후라는 것은 x가 3이라는 그럼 그의 짝이 되는 y가 얼마냐를 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x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10 300과 만나면 y는 얼마? 90. 그래서 따라서 90km요.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또 비슷한 문제 1037 풀어보자. 정답.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짚어줄 것만 좀 잡아보면 우리가 거속시는 보통 속력으로 맞추면 계산이 편리하니까 속력에 맞추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독특하게 시간을 분 거리는 킬로미터로 바꿔놨네.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단위는 거리는 킬로미터, 시간은 분이고. 그러면 분속 180m는 숫자로 표현하면 1분분의 180m. 이게 분속 180m. 그러면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킬로미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를 킬로미터로 바꿔주려면 180m를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지. 그럼 우리가 단위 변환을 할 때 1km는 1000m와 같았고 그러면 180m는 몇 킬로냐를 통해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000에서 18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0분의 180. 그럼 마찬가지로 등식의 성질도 여기도 1000분의 180. 그럼 1000분의 180은 소수로 고치면 0.18이에요. 그래서 얘는 0.18km. 그러면 얘는 이제 1분분의 0.18km로 고칠 수 있고 얘는 분속
마지막으로 이제 거속식 공식으로 xy 공식 만들면 3번. 자, 다음 문제 1040. 이건 맞춰도 해설 좀 하고 갈게요. 나왔어? 정답. 자, 보면 거속식 문제는 단위 통일 그림 그리기. 단위는 속력 단위 분 미터. 그림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색깔들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선우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속력. 그런데 같이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시간은 x.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선우의 속력은 70, 시간은 x, 70x 거예요. 위에는 속력이 50, 시간은 x니까 둘이 곱해서 50x. 그럼 문제에서 이제 남은 거리를 y로 두래. 그럼 간거리, 남은 거리 y. 그러면 이제 y가 어떻게 x에 관한 식이 되느냐? 우리는 70x 2400에서 얘네 간거리 합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2400 빼기 마이너스 120.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끝나고. 그럼 만남이 몇 분인가? 그럼 만남이라는 것은 선우와 위의 사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0. 그래서 y가 0일 때 짝이 되는 x가 얼마냐? 이거.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x는 20. 그래서 20분이에요. 자,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좀 이제 떨어질 텐데 도형을 통해서 함수의 관계를 알 수 있게. 그래서 같이 봅니다. 자, 다음 그림이 있는데 전 P는 B를 출발하여 C까지. 그럼
그럼 점피는 B에서 C까지밖에 안 움직인다. 그래서 막 얘네가 움직이는 상황은 고려 안 해도 된다는 소리. 그랬을 때 3초에 1cm씩 움직인다. 3초에 1cm. 그러면 6초에는 2cm. 그럼 얘네는 지금 정비례 관계 맞아. 그러면 x초일 때는 3에서 x초가 되기 위해서는 3에다가 3분의 x를 곱하면 되니까 y에도 3분의 x를 곱해서 3분의 x cm.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일단 잡아놨고 근데 12초 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현재 시간에 따라 넓이가 만들어지지. 그럼 시간을 원인이 되는 변수 x, 넓이를 결과가 되는 변수 y.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먼저 넓이는 y는 y 식의 의미가 넓이지. 그럼 우변도 식의 의미는 뭐가 돼야 돼? 넓이. 그러면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의 밑변은 x초일 때 3분의 x니까 x초의 밑변은 3분의 x. 그럼 밑변이 3분의 x 곱하기 높이가 12 높이 2분의 1.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원이 되는 x에 따른 결과 y 관계식 끝납니다. 그럼 이때 12초 후에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현재 시간이 우리가 원인 변수. 그럼 x가 12일 때 짝이 되는 y가 얼마냐 이거 모릅니다. 그럼 x에다가 12를 넣어주면 144에서 6을 나누면 되니까 144에서 6을 나누면 6, 22, 6, 4, 24 아니면 24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도형에서도 어떤 넓이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는 소리고 우리는 1044번 풀어볼게요.
이거 맞춰도 해설 하나 하고 갈게. 잘했어. 자, 한번 같이 보면 이거는 시간에 따라 넓이의 변화량 이것도 이제 함수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각인받으면 돼요. 현재 점피는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인대. 근데 1초에 3cm, X초에는 몇 cm? 3x. 그러면 이 위치가 X초일 때라고 생각하면 이 거리는 얼마? 3x. 그러면 이 거리는 남은 스모 PC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근데 삼각형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이 작은 것과 큰 것의 합이 y라고 했을 때 관계식고, 그러면 x는 일단 설정되고 y도 설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y가 결과변수니까 우리는 결과변수 y를 먼저 써주고,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이 3x, 높이가 16, 2분의 1.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이 30-3x, 높이가 24. 해서 둘이 더해서 이제 계산하면 계산값이 나오겠지. 그 계산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0. 그래서 이거 동류항 계산하면 나온다는 소리고. 그때 이제 y가 288일 때, 이 값이 288일 때 그 등호를 성립시키는 시간이 얼마냐 물어본 거지.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하면 아까 6초라고 했나? 6초. 자, 그 다음 자, 1045도 그냥 해석할게. 1045. 자, 우리가 x와 y의 관계식은 문장송의 조건으로 원인 변수, 결과 변수 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1차 함수 19하기로 더 빨리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 한번 식을 구해볼게요. 현재 원인 변수가 x, 결과 변수가 y. 그때 x에 따라 결과되는 y의 점들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선분을 포함하는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는 1차 함수는 식을 구할 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했는데 뭐란 거였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현재 약분하지 않고 뭐 구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양수 음수.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y 절편 얼마? 50 해서 19가 끝나. 자, 그러면 이제 방향제를 개봉하고 60일이 지났을 때 남은 양을 구하래. 그럼 현재 문제에서 이게 남은 양이었고 이게 시간이었어. 그러면 시간에 따라 만들어지는 값이 남은 양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60일이 지났을 때 남은 양이라는 것은 x가 60일 때 60에 따라 적용되는 y 값이 얼마냐 이거. 그래서 x에다 6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0. 50과 만나면 마이너스 33. 자, 근데 얘랑 좀 관련은 적지만 1047 풀어볼게. 왜 문제 이렇게 만들었을까? 1047. 그리고 1047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일단 의미가 있기에 단맞춰도 두 가지 풀이 좀 보여줄게.
잘 풀어줬고 풀이 한번 비교해보자. 자, 이 문제는 1g의 면적 16 칠할 수 있고 현재 30g 있는데 이거 다 칠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g일 때 면적이 16이 됐잖아. 그러면 원인이 되는 변수를 양으로 두는 그의 결과인 면적을 y. 그러면 우리는 면적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일 때 16, 2일 때 16 곱하기 2, x일 때는 16x. 그럼 우리는 면적 y는 이 x가 추가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16x. 끝. 그러면 400을 칠했을 때 남은 양을 구하래. 그러면 y가 400일 때 그게 짝이 되는 x가 사용되는 x값이 돼요. 그럼 400을 집어넣으면 사용되는 x는 6, 22. 그러니까 여기 16에다가 2를 곱하면 32, 8. 그러면 6에다가 5를 곱하면 80되지. 16에다 5 곱하면 80되지. 그래서 25가 되거든. 근데 우리 항상 뜻에 맞는다고 하는 거지. 그럼 현재 남은 양이 현재 있는 양이 30g, 사용량이 마이너스 20. 그래서 남은 양은 뭐예요? 이렇게 찾아주죠. 또 근데 얘는 이렇게 가도 돼. 면적의 문장에서는 양이 먼저 나오고 면적으로 구하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저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뭔가 현재 30g을 포함하고 싶다면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면적이 16일 때 1g, 32일 때 2g 정비례해야 돼. 그러면 면적이 x일 때는 얘는 16분의 1xg. 그러면 우리는 현재 원인이 되는 변수를 면적으로 잡았고 결과 변수를 y로 잡았네. 그럼 y를 쓰고 y가 식의 의미가 뭐지? 양. 그럼 우변도 양이 되는 거지.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양이 30. 시간에 따라 빠지는 양이 16분의 1 x. 그러면 400 면적일 때 남은 양을 구하래. 그럼 이 방법 위에서는 면적이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이 자리에다가 40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아까 16분의 400은 25가 나왔었지. 그래서 y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얹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활용 단원에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건 원인이 되는 변수를 x, 결과가 되는 변수를 y라고 두라고 했어. 근데 그렇게 두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문제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식을 세워야지 매끄럽게 잘 나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도 잘 나오고 이렇게 세워도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문제 풀다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했는데 식이 안 나와. 그럼 걔네의 순서를 바꿔서 풀면 잘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결과 원인 변수에 따라서 이 문제는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했었고 너무 어렵게 꼬아졌을 때는 식이 안 세워져? 그러면 변수의 문자를 서로 바꿔서 푼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막혔다면 방법 2로 택했으면 매끄러웠겠지. 자, 다음 1048번. 자원 맞고 이 봐봐. 자,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일 때 a는 무슨 기? 기울기.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무슨 축이 가까워져? y축. 그리고 y축. 그러면
a의 절대값이 즉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무슨 축에 가까워질까? x축. 잘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가 요 사이에 이렇게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위치해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이 현재 세 개의 기울기는 다 오른쪽 아래지. 그럼 기울기는 모두 음수. 그러면 우리는 음수라는 것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절대값이 어떻게 돼? 커지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4보다 a가 더 커져야지만 x축이 가까워지게 돼. 그리고 얘랑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a 이 지금 가운데 직선이 얘랑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색칠된 영역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뭐 좀 등으로 쓸 수 있겠지만 현재 이 그림으로 원했기 때문에 등으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보다는 커야지만 우리가 저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또 거의 좀 생각 없이 가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수가 a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작은 수 먼저 쓰고 큰 수 쓰고 그 사이수 이렇게 생각 없이 빨리 가도 된다. 자 다음 문제 1050. 오케이. 헷갈린 복이 있어? 자 넘어가고 1051. 이은디금 맞아? 오케이. 자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1055번.
그렇죠? 미정을 같이 한번 보면 자, 이 문제는 원인 변수 x, 결과 변수 y, 관계식 찾아서 결과 변수인 160일 때 짝이 되는 원인 변수 x를 찾아라. 그럼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의 근본은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으로 기울기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일까? 30. 요만큼의 길이는 90. 그래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 y 방식 먼저 쓰면 y는 3x. 그래서 y 절표는 얼마지? y 절표 여기 있는 거 10. 그래서 더하기 10. 관계식 만들기 끝나. 그럼 이제 거기 다 한 건데 여기서 결과 변수가 온도니까 160은 y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y는 160으로 연결하면 160 쓰고 12 이항되면 150. 그럼 x는 얼마? 50. 그래서 정답은 50km 지점에선 온도가 160입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나? 그 뭐가 뭐 내핵, 외핵 뭐 이렇게 그런 거 됩니까? 하긴 아무튼 뭐 압력의 영향도 좀 있으나 이게 중력이 우리가 땅으로 들어갈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잖아. 아닌가? 중력은 다 똑같이 9.8 mH로 갔나?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갑자기 문득 그냥 궁금해졌어. 온도가 올라간대. 근데 우리가 그냥 솔직히 땅굴 이렇게 파서 손하면 좀 차갑잖아. 좀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되나? 왜인지 그냥 추측인데 지구에 핵이 있잖아. 핵이 이제 얘네들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면서 그 어떤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세상에 나와 있는 거지 멘틀이라고 하는 아니 그 지각이라고 하잖아. 지각 뭔지 알아? 지각 정도의 영향에서는 뭐 파도 뭘로 이게 없겠지만 이제 이게 멘틀로 들어가고 멘틀에서 거의 내가 왜 가까이 들어가면 지구에 뭔가 열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뜨거워지나 싶기도 좀 하고. 그치? 중학교 때도 지구과학 배우나? 그 막 내액, 외액, 멘트 이런 거 다 들어봤어? 배웠어? 자, 아무튼 갑자기 궁금해져서 얘기해봤고. 자, 다음 문제 1058. 그렇지. 그럼 하나만 점검하고 가면 5조일 때 4cm, 10조일 때 8cm 정비례. 그럼 정비례란 x가 몇 배 증가할 때 y도 몇 배 증가해야 되니까 5에서 x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5분의 x y도 5분의 x를 곱해 5분의 4x. 그럼 우리 이 길이가 5분의 4x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공식 윗변 15,
밑변 5분의 4x 높이 10 대입하면 그게 y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y 자리에다가 115를 대입하면 115를 만들어주는 등호를 성립시키는 그 어떤 x 값을 가져요. 자 다음 문제 1060. 정답. 질문 있어? 오케이. 다음 문제 1060. 자, 그냥 하나만 보고 갈게. 자, 우리가 B와 비율 얘기. B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준량과 비교되는 양이 있으면 비교되는 양 대 기준량을 해주면 그걸 B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을 분모, 비교되는 양을 분자에 써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것을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 x 값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이 b가 3이라고 했지. 그럼 1대 3이면 1대 3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는 여기 원래 이게 비율이라는 표현이지만 얘를 그냥 b라고 읽어도 되겠구나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원래 차이점은 이건데 이거를 그냥 b라고 읽어도